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중국 우한에서 퍼지기 시작한 중국 폐렴이 이제는 세계의 여러 나라, 중국 포함해서 19개국의 그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우리 시각으로 그날 새벽에 WHO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진천발 SNS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수송해온 교민들을 그들 진천, 아산 이런 주거지역 안에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민 하니까 결국 이들이 제중국 동포인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SNS 미담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은 결국 충북 진천군의 주민들이 이 사정은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SNS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둘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한 시설이 있는 곳, 특히 진천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천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천군과는 아예 다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지난 뉴스에서 이곳으로 정해졌다 아니다 하고 논란이 있을 때 그때 뉴스에서도 보고 이상하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관계자가 진천군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 거기에다가 격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12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꽤 멀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까지 침방울이 튈 리가 없다.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현재 격리되어 있는 이 장소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그러니까 진천군까지처럼 12km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천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건물에서부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일전에 시위를 하고 할 때 그 뉴스에서 현지인들이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400m 안에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천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뒀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 혁신도시 이 아파트에서 400m 안에 있다, 아니 길 건너에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자기들에게서 멀리 있는 그냥 진천군 사람들하고 이 혁신도시 사람들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이제 뉴스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연합뉴스 2월 1일자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We are 진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진천이다. 그 중국에서 온 교민들하고 진천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진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적힌 영문 피켓 인증 사진, 이것을 SNS에 올리고 또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 하는 응원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 주민들이 응원하는 손글씨 피켓 릴레이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미담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의문이 생긴 것은 왜 영어로 된 영문 응원글을 올리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인가? 그렇죠. 영문으로 응원글을 올린다는 것은 누구 보라고 올리는 겁니까?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 혹은 한글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보라고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중국 땅에 있는 한글을 모르는 제중국 교포가 그곳에 더 격리 수용되는 것을 그것도 환영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목록을 이렇게 휙휙 넘기다가 지금과 같은 이런 인증사진, 이런 제목이 있으면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천에 있는 국민들이 이들의 격리 수용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이제 참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SNS로 환영하고 응원까지 계속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피해의식도 없구나, 그래야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기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월 31일 새벽까지 아산, 진천 등에서 트랙터까지 가져와서 길을 막고 시위하면서 반대했다, 그런 뉴스를 본 것 같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보면은 진영 장관이 그곳에 갔을 때 누군가 날계란을 던져서 정확히
그 진영 장관의 발밑에 그 계란이 떨어지던 그런 동영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중률 99%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딱 한 개 던졌는데 정확하게 가서 떨어지는 영상으로 봤을 땐 그랬습니다. 물론 나는 이런 식의 폭행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99%라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이죠.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검은 우산 5개가 펼쳐지면서 진영 장관을 보호했던 것, 이런 방어 행위를 했던 것,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사정을 하러 온 장관이 이런 방어 행위를 했던 것,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 씨는 뻣뻣하게 서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양복 입고 나이살이나 먹은 듯한 사내 하나가 진영 씨 발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의 바지와 구두에 튄 그 계란을 닦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호남 출신의 진영 장관, 그는 소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한없이 콧대가 높은, 언제부터 자기가 귀족이었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정부가 하는 일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순박한 국민들 앞에서 꼭 그 꼴을 보여야 했던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불과 이틀 만에 우한 교민 진천 혁신도시 수용을 환영한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진천 혁신도시의 주민들의 마음이 정말로 180도 바뀐 것인가? 그러면 왜 바뀐 것인가? 우한 폐렴은 점점 더 위험하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천이나 아산에서 나오는 우한 교민 환영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실은 그 마이크 잡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미담이 나오는 것, 주민이 이렇게 다정하다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번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의 문제는 남이 보기 좋고 남이 듣기 좋은 일을 하면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인데, 그리고 WHO도 이제 더 위험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2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다수가 이것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천군하고 진천혁신도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 반대하는 2사람의 목소리를 파묻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다 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수 중에 1명을 다수결로 정해서 저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 이것이 용납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근래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아산이나 진천에서 이렇게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는 것이
만장일치는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 보통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이런 의견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담이다. 찬성한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참 희생정신이 좋다.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뉴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이타적일까. 그렇게 선한 뉴스. 이것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니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산 진천 사람이 아닌 다른 국민이 볼 때 너무나 바람직하고 그리고 너무나 착한 뉴스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참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물론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낯설고 남의 세상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은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선뜻 두 손 들어서 환영하기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인데 정말 이 세상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입막음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를 뺏기고 멀리 밀려났는가? 그것이 아니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마음이 180도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체념했거나 포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와 다투는 것이 역부족이다. 그렇게 체념을 한 것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 큰 자들에게 혹은 밖에 보여지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바람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착한 사마리아인 에로의 강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 통제당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앞서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을 님비라고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그때 거기 서 있지 않았어.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산과 진천은 중국 교포를 환영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전 국민에게 미담의 도시, 미담의 지역으로 찍혀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미담이 아닌 것을 내놓으면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대중의 마음보입니다. 대중은 고마움을 모르죠. 문재인 정부는 진천 혁신도시에 150명을 격리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56명을 격리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발표와 결과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월 1일에 추가로
11명을 더 격리합니다. 그래서 2월 1일 오전 167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왜 11명이 더 갔는가? 그것은 1월 31일 유증상자로 분류된, 체온이 높다 해서 분류된 사람도 있고 어떤 증세가 있다고 해서 분류된 사람도 있는데, 그 18명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진천으로 더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직전에 군산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62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이마트를 갔다 왔다 해서 그 이마트 문 닫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천에 있는 국민들은 걱정이 되겠죠.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들은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 국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진천은 환영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너는 매 맞는 아이, 너희 동네는 쓰레기를 가서 쓰레기를 쌓아 놓는 그런 동네, 이런 식으로 한번 승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 전세기가 왔습니다. 우한 교민을 수송하는 전세기가 도착했죠.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도 열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가? 당연히 아산 진천으로 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전세기가 오면은 다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어서 다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이 끝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산부를 포함한 125명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한을, 이번에도 우한 그 주변까지도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우한이 있는 그 좀 더 큰 행정구역 호북성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곳곳에 있는 교포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들도 한국에 오기를 원할 겁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잡힐 때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속속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더 오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어디에 격리시킬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아산 진천으로 보내겠지, 이러겠죠. 사실 아산에 1,몇백 명 수용할 수 있다, 진천에 뭐 몇백 명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숫자를 합해도 2,000에 육박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찾아보거나 하면은 경찰 인재개발원 그리고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그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도 거기에 있고 그런 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뭐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용하려면은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최소한 3,000명 이상은 격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지금 3,000명을 추적 조사해서 얼마를 수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중국에서 또 오겠다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데려올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아산 진천에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거기 보내면 되지 않느냐, 별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사결정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 그것이 그들의 본 마음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아산 진천에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격리 장소를 선정했는데, 어디다 둘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내리 나오는 후보지가 충청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충청도를 차별했는가, 그런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관계되고 국가가 관계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헌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정할 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서 정부하고 소곤소곤 하면서 뒤로 거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적 절차여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 상태에서 국민이 사실을 알고 결정을 해야지, 수용을 하더라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들이 떠밀려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한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였는가, 아니면 중국 교포를 보호하였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산 진천도 중국 우한 폐렴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들이 우리 국민 맞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우한의 교민을 데려와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산 진천의 국민은 중국 우한의 교민을 데려오기 전보다 중국 우한의 교민을 데려온 그 후에 더 안전해졌는가? 아니면 더 위험해졌는가? 답은 명백하죠. 더 위험해진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담이건 뭐건 상관없이 더 위험해졌죠. 이런 경우에 그들이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데 대해서 혹은 찬성하든지, 그게 님비건 좀비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운명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 아산과 진천 혁신도시 사람들, 그들 이외에는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남이 상대방을 가리켜서 너는 왜 착하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느냐. 그걸 무릅쓰지 않으면 너는 님비다. 이것은 님비 풍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 말 할 발언권이 없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산경찰인재교육원, 진천혁신도시 공무원인재교육원 앞에 살고 있는 국민은 어떤 보호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중국 우한에 있던 교민을 데려와서 마치 아산과 진천혁신도시 국민을 중국 우한에 사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국가가 더 해준 일이라는 겁니까? 심지어 그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반대 시위를 하던 1월 30일 오후 6시 30분에는 국내에서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7번째 확진자 발생을 1월 31일에 발표했다 하는 겁니다. 1월 31일에는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이 아산 진천혁신도시에 격리 수용된 날입니다. 아산 진천혁신도시의 국민들은 이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격리시설에 중국에서 온 교민들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기회를 누렸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을 수송하러 중국에 갔을 때, 그러니 1월 30일 현재 유증상자 12명을 분류해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1월 30일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1월 31일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산 그리고 진천혁신도시로 보낸 그런 시간, 그 한참 뒤에 이 사실을 브리핑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번에 첫 번째 전세기가 중국에서 교민들을 수송해 오는 과정에서 일반 뉴스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몇 가지 함께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내용은 중수본 총괄 반장이 한 브리핑 내용,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 중국 측이 발열 판정을 해서 탑승 못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수송을 할 때 탑승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밝히기를 중국보다 한국이 이 기준으로 삼는 체온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까다롭게 더 낮은 온도일 때도 탑승 불허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더 위험할 때만 제한을 하고 중국은 덜 위험할 때도 제한을 하는구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도대체 왜 한국의 체온 기준이 더 헐렁한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중수본 총괄 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첫 번째 그 우한교민 수송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접촉 열 체크를 해서
36.9도 이하면 모두 탑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각자 본인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한 사람이 12명이 나왔다.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발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탑승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유증상자로서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유증상자 12명이 분류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날까지 이 브리핑을 하는 다음 날 오후까지 공식적으로는 비밀을 유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문재인 씨가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수송해 올 우한 교민 가운데에는 유증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게다가 이들을 수송해 오는 과정 또한 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오락가락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한 짓을 보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행기를 보면은 제일 좋은 좌석이 2층입니다. 그리고 1층 앞쪽에 1등석이 있고 나머지 전체 1층의 전체가 이제 이코노미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유증상자 12명이 발생했다 했죠. 이들을 분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유증상자들을 2층에 탑승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마 그전에도 비행기 4대 간다 이랬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2층에 태우겠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바꾼 겁니다. 2층 제일 좋은 좌석에 의료진이 타고 신속 대응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탑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회장도 여기에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고 하니까. 이러니 아무튼 저희들이 이 일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진 저희들이 호사를 누렸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칸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유증상자를 1층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층에 태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문재인 정부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만일 여기에서 수송해 온 사람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들을 수용했던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본다면은 직접 책임을 문재인 씨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1층에서 같은 내내 1층에서 앞쪽 1등석에는 유증상자 12명이 타고 뒤쪽에 나머지 전원이 타고 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이죠. 게다가 2층에 있던 의료진들은 자기 할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것 역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하죠. 거기에서 출발할 때 또 내릴 때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 안에 이들이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의료진이 1층에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비행기 안에서는 검사를 한 적이 없다. 브리핑에서는 이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2층에 의료진이 탄 이유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1층에 와서 그 처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한 번도 안 내려갔다. 2층에만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일일이 고막 체온계로 체온 측정을 했더니 6명이 체온이 37.5도를 넘은 고온인 것이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유증상자로 우리 땅에 와서 다시 분류가 된 것이죠. 브리핑에 따르면 앞에서 유증상자로 분류했던 12명에다가 다시 추가해서 이들 6명을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그래서 유증상자는 총 18명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김포공항에 내려서 체온이 37.5도가 넘어서 유증상자로 된 6명.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들이 이코노미석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 관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1등석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2층의 의료진이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층에 타고 온 그들이 직무유기했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기내에서 발견해서 격리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현재 이 유증상자 18명 중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진천 혁신도시에 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송해온 사람 중에 7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들 가운데 이코노미석에 타고 온 6명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6명 가운데 몇 명이나 들어있는가? 이들이 체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14일을 경과했을 때 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이코노미석에 타고 온 6명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탄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에 내몬 결과가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산 그리고 진천 혁신도시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게 그곳에 격리 조치를 해서 거기서 살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항공 회장이 뭐 2번째 비행기에 또 타고 간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가 왜 정부 전세기를 타고 돌아다니는가? 이것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대한항공 회장으로부터 그 전세기를 무상 공여 받기라도 한 것인가? 이것도 언론이 좀 밝혀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 대한항공 회장은 의료진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그 전세기를 타고 우한을 갔다 온 사람이 돼버리죠. 우한을 2번씩이나 갔다 온 우한에서 온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를 격리시설에 격리해야 하겠습니다. 14일 이상 격리하고 관찰을 해야 하겠죠. 어떻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산 진천은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아산 진천은 중국 교민을 환영한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우한 폐렴의 위험성은 더 고조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위험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떠안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중국에서 교민을 수송해오고 또 더 해달라, 더 데려와 달라 하는 요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국내에는 아무 지금 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뭐 전수조사한다 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거 놔두고 중국에 가서 교민을 실어 오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국내 문제는 없는 것처럼,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어떻든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SNS에서 이렇게 자꾸 미담팔이를 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총선용 그 정치적 셈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SNS 환영 릴레이, 이것은 현재의 아산, 진천, 충청도의 민심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기존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덜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기심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선한 마음의 발동입니다. 따라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건 반대를 하는 사람이건 모두 다 국민의 의견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운명 결정권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고 결정을 했던, 아니면은 잘 모르고 혹은 그 정보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던, 아니면 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반대를 했던 것도 또 지금 환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아산, 진천이라고 하는 충청도의 민심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혹여 그것이 아니다 한다면은 이것이 또 미디어의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과연 공정한가, 그 문제가 되겠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구나 총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뉴스 하나도 그냥 미담이다,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 뒤에 어떤 계산법이 숨어 있는가, 혹은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보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